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며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의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이 되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가운데 이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제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이에 오늘은 모두의 애증의 코인이죠. 이 XRP의 높은 가격 상승이 단연코 눈에 띄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부 군에게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기부금이 1억 달러, 하나 약 1,200억 원이 넘는 금액들이 모이게 되며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는 중이죠. 이 러시아에게는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것을 미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러시아 제재를 가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시장이기에 주요 거래소들에게 미 재무부가 협조를 부탁하는 일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바이낸스를 비롯한 크라켄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우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에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에 따라 이 시장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었는데 이 이후 미국에서 더욱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을 비롯하여 재무부 그리고 주요 경제국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백악관에서 오늘 나온 소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백악관, 미국인 법정화폐든 암호화폐든 테러 제재 조치 따라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이 11일 암호화폐 관련 지침이 포함된 테러 제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법정화폐든 암호화폐든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은 재무부의 테러 거래 제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포함 러시아의 제재 회피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침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다수의 백악관 및 재무부 관리자는 러시아가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하네요.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의 백화점에서는 한 시민이 루블화는 어차피 휴지 조각이라며 러시아의 쇼핑몰에서 루블화를 뿌리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였는데요. 스위프트도 막히며 외환 보유고에 대한 달러에도 이제 접근이 금지가 되며 러시아에서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10개월 내 최고치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재무부에서도 이와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재무부 테러 제재 관련 암호화폐 사용 금지 지침을 발표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테러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제재가 가상화폐로 확대되는지 여부에 대한 FAQ에서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월렛, 호스트 등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미국인은 금지된 거래를 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비미국인과의 금지된 거래,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금융기관 또한 대상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앞서 코인리스는 백악관 G7이 제재 관련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지침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테러 제재 관련하여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미국 정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이 시작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시작으로 미국 내에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들이 정해질 것이며
미국을 기반으로 글로벌적인 프레임워크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에 영국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내비추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금융당국, 암호화폐 기업 테러 제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금융제재 이행국 금융행위감독청 영란은행의 경우는 3월 1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기업의 테러 제재 조치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규제 당국의 경우는 금융제재 규정은 암호화폐와 다른 형태의 자산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것은 범죄이다라고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글로벌 금융 선진국들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작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을 하였으나 이를 기반으로 더욱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성공적인 첫걸음을 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를 시작으로 이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에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 오늘은 XRP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가격이 급등한 데에 크게 일조한 소식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변호사 SEC의 리플 공정고지 방어 삭제 신청이 거부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필란 미국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SEC의 공정고지 방어 삭제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리플 측은 XRP가 증권이며 XRP 판매가 불법 증권 판매라는 것을 SEC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방어 논리, 즉 공정고지 입장을 취해왔으며 SEC의 경우는 이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삭제 신청을 했었는데요. 한 리플 커뮤니티 멤버의 경우는 이에 대해서 리플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공정고지 방어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도 모든 암호화폐를 향한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방어 논리로 가능할 것이고 SEC는 그러면 합의를 바랄 것이다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현재 리플사 측면으로 상당히 유리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 리플사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에는 법원이 SEC와의 소송과 관련하여서 곧 판결할 전망이라는 언급을 하며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발언을 한 데에는 역시나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에 그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에도 XRP 투자자 분들에게는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상승하는 2021년 작년 불장 당시에도 우리 애증의 코인 XRP의 경우는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였죠. 물론 이제 300원대에 머물던 XRP가 한때 2,000원을 넘기기도 했으니 몇 배가 올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 2017년 당시에 상승을 기대했던 이들은 아마도 10달러는 충분히 넘기리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플레어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기대감이 고조되던 때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보기 좋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며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작년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SEC의 목적은 XRP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무엇인가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 투자자분들은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길어봐야 1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장기화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금방이라도 끝날 것만 같은 분위기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면 조금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요. 현재 리플사는 암호화폐 전체를 마치 대변해서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빵영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인지 알 수 있겠는데 이게 되도 않게 이제 합의를 한다면 똑같은 문제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XRP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빨리 합의에 이르러서 어떻게든 가격을 더 강하게 견인해 주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수도 적지 않은 상태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투자자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사의 경우에는 작년이죠. 매년 개최하는 연례 행사인 스웰 컨퍼런스를 통해 자체 거래소를 만들고 XRP 레저 기반의 다양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었습니다. 실제로 XRP 레저 기반의 몇 가지 아웃풋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DApp도 나온 상태이죠. 다만 가장 근본이 되는 리플사의 핵심 기술에는 해외 송금에 있습니다. 리플사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 본인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중인데요. 리플은 XRP를 통해 해외 송금이 5초 이내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를 송금해본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이죠. 이것은 국내 한정이 아닌 국제 송금에서 또한 순식간에 전송이 가능한데 이러한 것은 머니그램의 예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SEC의 소송 전에 리플의 주요 결제 솔루션인 ODA를 통한 국제 송금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본 이후에 소송이 제기가 되자 혹시나 본인들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바로 리플사를 손절하였지만 이미 암호화폐를 통한 솔루션의 이점을 맛보았기 때문에 XRP의 형제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스텔라 루멘과 파트너십을 다시 맺은 것을 본다면 기존 전통 금융과 비교하였을 때 이점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리플의 솔루션에 달러등 기존의 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갖추어진다면 수수료와 속도, 보안 모두를 잡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송금에 XRP가 쓰이기 위해서는 ODL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은행 간 송금을 할 때 그 내부에서는 ODL을 통해 XRP가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리플의 지난 3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현재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ODL을 통한 수익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뜬구름 잡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수익을 내고 있고 계속해서 글로벌 은행들과의 이제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리플처럼 기존의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애증과 겨루기 모두 섞인 코인 우리의 XRP 이제 현재 SEC와의 소송으로 가격의 눌림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만 아니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10 이상은 충분히 돌파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가격이 전고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음에도 메이저 탑10 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데요. 그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욕을 먹고 있음에도 이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욕할 수가 없으며 커뮤니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이겠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 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준 코인인 만큼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게 될 때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제가 진행 중인 디파이 2.0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 다오인데요. 지난 1월 디파이 2.0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시작한 이래로 벌써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진행 경과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크로노스 다오의 사이트입니다. 현재 현 이율의 경우는 약 98,000%의 이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진행을 했을 때보다 이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퍼센테이지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상태이죠. 일단 메뉴에서 아월 글래스라는 것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크로노 토큰의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133달러로 제가 최초 구매 당시 크로노 토큰의 가격이 640달러였던 것을 감안을 하면 거의 5분의 1 토막이 이제 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밑에 커런트 웰스라는 것을 보게 되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토큰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인데 최초 투자 금액이 71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약 20% 정도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 이제 URS 크로노 밸런스의 경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로노 토큰의 개수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최초 71달러 어치의 크로노 토큰을 구매 시에 0.11개를 매수할 수 있었는데요. 2달 동안 개수만 보게 되면 거의 4배가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디파이 2.0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많은 유명 투자자들 또한 디파이 2.0을 해칭의 성격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크로노스 다오의 닥스와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들어가 보셔서 살펴보시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전날과 동일하게 포인트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데요. 22포인트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보게 되면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과도기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 음지에서 양지로 이제 막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들이 가장 강력하게 보임에 따라 이 시장에 대한 장기 홀딩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이 시장은 현존하는 모든 시장 중에 가장 높은 내재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